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조동준 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북한 연구를 모르겠고 하면서 사실 많이 혼란 속에서 좀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원장님께서 기도로 좀 이렇게 함께 어루만지고 또 같이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 분석 이제 전원의 보고를 중심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 이제 8기 11차 당중앙위원회 전원의 확대회의가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북한에서는 매년 이제 최고 지도자 명의로 신년사가 나오면서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름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들을 살펴본 이후에 이제 신년도 이제 국정기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2020년부터 이제 그 신년사가 없어지고 대신에 연말에 이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제 확대회의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이제 그 신년사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5일부터 30일까지 뭐 이렇게 한 5일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12월 31일에 보통 연말에 이제 전원의 확대의 결과 보고가 나와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7일까지 이제 확대회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 보고도, 이제 다음 날에 보통 이제 30일이 끝나면은 12월 31일에 이제 그 결과 보고를 노동신문에 이제 내는 걸로 보여졌었는데, 이제 이틀 후인 29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종결 이틀 후고, 또 연말 이틀 전에 또 공개를 해서 또 다소 의아함이 있긴 했습니다. 또 이거를 뭐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뭐 기본적으로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의외성을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발표를 하면서 또 그게 의외성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자 하는 것들 뭐 아니면은 또 그런 결과를 조금 더 축소하고자 하는 뭐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으면서 바꿨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도 이제 매년 신년사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결과 보고들이 사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형식도 살짝살짝 변하고, 그리고 그런 기조도 살짝살짝 변해서 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냈지만 이제 날짜 안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1일에는 이제 그 김정은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모습들을 이제 굉장히 대서특필하면서 사진을 중심으로 이 그 갈마 해안 관광지구로 이제 크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1월 1일에는 신년사 그 신년경축 그 이걸 보여주면서 그 신년 경축공원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신년을 축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과시성 이제 북한의 이제 좋은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과시적으로 축하하고 또 좋은 면모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 전원회의 확대 보고로 돌아오면은 이제 크게 주요 의정으로는 7가지를 냈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크게 개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장려 사업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이번에 봤을 때는 사실 3번, 4번 정도가 이제 크게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의정이 이제 지방발전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고, 4번에 이제 교육토대 강화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내면서 이제 주요한 의정들을 이제 주민들에게 그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이제 2024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 그 결과 보고를 따라서 살펴보면요. 뭐 이제 크게 뭐 정치, 경제, 그리고 농업, 건설, 과학, 그리고 이외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정치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북한 안에서는 굉장히 작년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그 러북 조약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러북 군사 밀착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다이나믹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모든 부분이 이 결과 보고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축소해서 이제 보여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냥 의례적으로 뭐 자주권 수호, 사회주의 발전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수해복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작년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크게 있었었나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러북 조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7, 8월에 이제 수해가 있고 또 수해 복구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이 되면서 북한 안에서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지방발전 정책 같은 것들이 북한 안에서는 주요한 사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사실 큰 내용 없이 그냥 계속 그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수해 복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내놓는 모습들이 보여졌었고, 그리고 이제 국방과학과 군수공업 부문에 거대한 활약을 했다라는 말로 그 이제 세부 내용들은 사실 나타내지 않고 그냥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농업과 경제 부문을 보면 이제 굉장히 실제적 결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북한에서 이제 수해도 있었고 또 그리고 뭐 대북 제재 이후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연말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하기로는 민생 경제에 있어서 크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주요한 바로미터가 이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수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년 수준의 작황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생산량이 뭐 107%였고 이제 그게 이 함도 지역에서 이제 크게 났었지만 밑에 곡창지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농업에서 중요한 게 사실 자연 환경인데 그 자연 환경 자체가 이렇게 생산량에 이제 굉장히 좀 풍작에 가깝게 굉장히 좋은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없이 생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그것과 함께 이제 러북이 이제 밀착이 되면서 밀가루나 옥수수 같은 것들도 이제 공급이 되고 하면서 실제 이제 민생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식량 문제가 어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병강제나 석탄 같은 것들이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진 것으로도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따져보면은 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기저효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생산량이 보여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은 사실 그 작년에 비해서 그 목표 달성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크게 막 엄청나게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평년 수준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간 부분들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살림집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살림집은 사실 그 이제 목표 도달과 관련된 부분은 수치화돼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좀 하나의 뭐 작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살림집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제 주민 안정이나 아니면 민생 이제 뭐 애민과 같은 거 이제 김정은의 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화성지구 1만 세대 이제 2차 그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모습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산림집에 얹어서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된 게 이 평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제 수해 복구를 하면서 이 산림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다. 그래서 농촌 문화 도시를 만들어준 것이 굉장히 크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A 확대 보도가 있기 직전에 보면은 이 그 평안북도 이제 수해 지역들을 막 다니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그 수해 시절부터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아이들을 뭐 대동해서 뭐 이렇게 평양으로 보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김정은 정권에서 이제 그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사실 경제와 관련해서 크게 이렇게 그 돌파할 이 민생난이나 이런 것들을 돌파할 구멍이 없었을 때 이 수혜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민생 안정의 그 이제 선전 정책으로서 굉장히 올해 한 해 잘 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선전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8월에 그 수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나 이렇게 그 주민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돌봐주는 모습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 이게 또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김정은의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면서 이제 교육에 신경 쓰는 써주는 모습들로 이제 굉장히 막 선전이 되다가 이제 연말에 돼서 이런 부분들 이제 산림집 공사들을 이제 막 건축을 하면서 이게 완공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산림집 이제 치적으로까지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지방발전이 20승 10 정책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정은이 올 한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민생 안정 정책, 경제 정책으로 냈던 게 이제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인데 이거를 이제 이 수해 지역을 특히 그 함경북도의 그 위화도 그 지역에 이제 종합 그 온실 농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그 것까지 이렇게 쫙 이어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해 와 그리고 지방 발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좀 이어져서 선전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각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년 한 해의 성과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이 없이 이제 수해와 그리고 지방 발전 정도였었는데 그러면 2025년에 북한의 모습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의 사실 주제가 이 전원의 확대 보고 이제 결과 보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이 확대 보고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이제 총평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용이 부실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좀 얹어가면서 오늘은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소극적인 이제 대외 정책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전원회의가 나오고, 그리고 올 초에 최고인민회의가 나오면서, 거기서 굉장히 주목됐던 게 이제 대남 적대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헌법도 개정할 것이고, 그리고 대남 이제 모든 것들, 뭐 통일도 지우고 막 뭐 여러 가지 변화를 하면서 이제 남한 긴장해라라는 메시지를 작년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내놨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올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되게 결정적으로 이 연말에 있었던 이 전원의 결과 보고를 보면은 대남 언급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이제 대외 정책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놨는데요. 거의 지금 이제 제가 적어놓은 문장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장 반동적이고 그 한미일 동맹을 이제 핵군사 블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 기조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기조를 거의 그냥 뭐 말하자면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사실 수위도 높고 막 뭐 과거에 이제 대외 정책과 대외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한 문단, 뭐 두 문단 굉장히 길게 유려하게 막 쓴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올해는 거의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것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연말에 그 북한에서 보여지고 있는 뭐 대외 메시지랑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이제 러우 전쟁 북한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중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또 남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계엄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안정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도 좀 이런 불안정 속에서 일들이 어떻게 이제 볼지 좀 관망하면서 그 대외 전략을 이제 내놓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올해 북한에서 보여지는 이제 그런 뭐 이제 대외 전략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뭐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러북 군사밀착에 따라서 이제 러북 이제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밀착되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굉장히 조심하는 이제 대외 전략 안에서 조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을 보면은 사실 러시아에 거의 올인한 그 이제 대외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북한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를 하고 러시아에 올인하면서 특히 이제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거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많은 것을 거기서 이제 뽑으려고 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병을 해서 이렇게 주면서 뭐 경제급부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핵심적으로는 이제 뭐 과학군사 기술 같은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아마 이 러우 전쟁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이제 남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적대화 정책으로 완전히 몰아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리고 하나의 변수가 이제 트럼프 변수가 나타나는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따라서 또 러우 전쟁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이제 정치 군사, 그리고 대외 전략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황상의 얘기들을 그냥 같이 또 말씀을 이제 뭐 드려보면은 이제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또 그리고 올해 이제 뭐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안에서 사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그거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실전 투입도 하고 뭐 실험도 해보면서 본 능력을 최대치로 사실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됐던 얘기인데 이제 러시아에게 핵 보유국으로 이게 비공식적일지라도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대외 관계를 이제 계속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모습들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또 러우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또 살펴보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도 저희도 계속 추적하면서 사실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다 뭐 비슷한 얘기고, 이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 같은 것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내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해도 똑같이 이제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을 이제 종자기 전략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해 20개 시군에 이제 현대적인 이제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오른쪽 위쪽에 제가 지도를 넣어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빗금친 되게 진하게 이렇게 진 부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고 이제 말한 도시들이라고 이렇게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계속해서 그 공업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수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활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공장이 질 때 그럼 원재료도 이제 충분하게 주고 모든 것들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주민들이 다 이제 충당해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 외부에서 끌어들일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내부에 그런 이제 그 곳곳에 이제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내실 다지기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발전 정책은 20승 10 그 정책으로 이제 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한 것이 그 교육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제 김정은이 사실 그 작년에도, 이제 전원회의,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전원회의가 나오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 그 대남 적대와 그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로는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개정을 시사를 해서 이제 뭐 이제 헌법 개정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7월에 열릴 최고인민회의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헌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막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막 그 전략도 막 하면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그런 내용이 헌법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나타난 것이었고 오히려 강조됐던 것이 그때부터 사실 이 교육 토대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7월, 이제 9월에 이제 연기돼서 있었던 그 최고인민회의를 보면은 사실 교육과 관련된 헌법들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교육을 굉장히 중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과 이어져서 사실 연말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교육 토대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서 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까를 보면은 뭐 그냥 그냥 세계적인 수준에 있어서 현대화와 과학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쭉 최근에 이제 북한의 사회 통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좀 사상 통제, 사회 통제의 전략과 이 교육 그 중시가 좀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이제 이른바 3대 악법, 그러니까 뭐 반동사상 문화교육법, 뭐 청년교양보장법, 또 평양문화보호 이런 것들을 내면서 사실 북한의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 오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민심 이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이제 경계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제 그것과 함께 사실 나타났던 게 이제 그러니까 어린 세대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동시에 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에서 실제로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있고, 특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남한 문화유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사상이 오염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외부 문화가 유입이 된 것뿐 아니라,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정치 사상 교육이 이런 교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육이 무너지면서 과거 7, 80년대와 같은 그런 정치 사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안에서 이런 사상 교육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이제 치러진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제 반미뿐 아니라 사실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동향 중 하나가 여기 가운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괴뢰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이제 사상교육에서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남
대적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상교육을 새롭게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전파를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상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뭐 이런 학교뿐 아니라 지금 군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굉장히 옥죄는 모습들이 여러 면으로 많이 보여지고 막 김정은 전문 뭐 연설 전문을 과거와 다르게 막 달달 외우도록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 토대 강화를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고급중학교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동그라미 친 게 이제 CCTV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 학급 내에 CCTV가 설치가 된 것들이 이제 또 선정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뭐 아이들의 뭐 안전이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고 북한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것들 중에 하나로 CCTV도 이제 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토대와 관련해서 볼 때 이제 현대적인 새롭게 이제 낙후된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 인프라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감시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도 함께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총론으로 이제 보면은 뭐 2025년에 이제 전망으로 볼 때 일단 대외 관계 두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이제 대외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다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면서 뭐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러우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이제 종식될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제에 굉장히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그때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전환의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이거는 뭐 여기에 이제 전원의 결과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김정은 단독 무상화라든지 이제 그 선대 이제 지도자와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그 김정은 단독 무상화를 통해서 이제 사회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미는 뭐 지방발전 전략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 통제와 관련된 사실 인프라들을 법부터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 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회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안에서 대남 적대화 정책도 계속해서 강조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그 전원회의 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 안에서 이렇게 크게 추론하거나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또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1월 22일 날 있을 이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전원회의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1월에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나오면서 이제 그 적대적 두국가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볼 때 이제 1월 20일에 있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있을 것이라고 시사가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뭐 사실 20일이 또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서 이런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같이 보면서 또 2025년도 전망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사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는 뭐 같이 서로 얘기 나누면서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의 눈차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박민주 박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그냥 예. 가나다 순으로 박민주 박사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성경 박사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임순실 박사님 그 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임수진 박사님 이 정리해서 사진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박사님께서 이제 시간상 조금 그 빠르게 짚어주신 부분들 중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좀 그 보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이 이렇게 대외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사실 어떻게 뭐 미국의 입장이나 또 이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운용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 올 한 해 보면 처음에는 북한이 이렇게 좀 격앙된 표현을 작년만 해도 썼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 핵에 대해서 예년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억제의 그 수단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 최선희를 필두로 해서 그 대남 협의회가 조직이 돼서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저희 사례를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성건이라던가 김명철이라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물러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그 최선희 밑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외교의 틀 안에서 그들 말로 이제 괴뢰 한국의 이 사례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원회의 결과에는 드러내놓고 쓰지 않았지만 인사 이동이라거나 이렇게 최선희를 필두로 한 이 활동을 보면 분명하게 주시를 하면서 어떤 지금은 몸을 사릴 때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취하겠다. 이제 이런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아마 A안, 뭐 B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플랜을 잘 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번에 최선희가 그 뭐 정치국에 이렇게 올라간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오랜 기간 이제 뭐 중소 분쟁이라던가 이제 이런 학습을 오랜 기간 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이 길어지면 자기들이 이제 좀 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한 것이 사실은 악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후에 북한을 지금만큼 환영을 해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최선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전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갖고 오되, 전후의 시나리오도 잘 짜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국 뭐 위원들이라든가 이렇게 변동한 것들을 보면 그 이번 그 북러 관계에 그 힘을 많이 썼던 군인들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 물러날 때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을 하되 아마 그 뒤에 시나리오도 상세하게 짜고 있을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두 번째로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넓게 본다면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후계 교육도 오래됐었고 김정일이 후계 틀을 굳혀가는 기간 동안 뭐 3대 혁명 소조라든지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나이가 비슷한 세 세대의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새로운 사회 이 세력으로 부상이 됐었는데 사실 김정은은 그런 기반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자기의 세습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뒷세대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갈 세대들의 인재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이제 그 전민군사복무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에 나온 이 제대 군인들의 학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던가, 그다음에 뭐 12년 그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바꿨는데, 정치 사상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력들을 데리고 뭐 경제를 하려면 상당히 이 지식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그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 교육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그 뭐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의 급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나왔던 건데
이걸 학생들한테 이걸 주면서 동시에 그 학생들의 엄마인 여성들을 시장이 아니라 다시 공장으로 가라던가 탄원의 형식을 취해서 대규모로 다시 농장이나 공장으로 보낸다는 거죠. 특히 농장으로 보내는 건 이게 다시 북한 당국이 양정을 틀어주려는 이제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새 세대의 어떤 그런 인력이나 정치 사상뿐만 아니라 다시 여성들을 시장에서 그 공적 부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양정을 다시 틀어지는 급부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그 여성들이 사실은 집단 농장에 가려면 이 아이들을 뭐 타가소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럼 이 어린 아이들한테 먹일 것, 입힐 것 이런 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교환 관계고요. 그래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이 탄원하면서 왜 탄원하냐 이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젖제품과 학용품을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탄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교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교육은 후세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양정을 틀어지면서 이 국가의 이 공급 체계를 한번 더 확보를 해보려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국정임금 같은 거 만들고 하면서 그 중간에 그 국가 공급하고 이제 그 쌀 가격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를 하는 것들과도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치에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내치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지방의 그 골고루 공동의 그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20배 뭐 10제곱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사실 우려가 컸습니다. 뭐 인력이라던가 현금 자원이라던가 혹은 뭐 기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벌려놔서 상당히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뭐, 복합 우리로 말하면 복합 편의시설, 문화 편의시설 이런 컴플렉스를 지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커져간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지방 균형 발전도 사실 뭐 중앙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각 기업소, 공장, 그다음에 인민회의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다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단위를 맡은 그 단위의 간부나 노동자 그 세포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치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반발을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치를 좀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그래도 화폐 교환 이후에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가 김정은이 다시 이것을 좀 이렇게 중앙에서 흡수하기 시작한 게 이제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의 이제 거의 어려움은 거의 그게 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평양으로 데리고 오고 뭐 텐트도 지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또 많이 그만큼 극부로 드러났고 그래서 상당히 내치가 혼란스러운 그리고 주민들의 이 반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8차 당대회 이후에도 전원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주민의 사상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힘을 더 키워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어쩌면 지금 북한 당국에게 있어서는 대외 관계보다는 내치의 문제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활동들이 김정은이 상당히 이 내치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대외 관계는 나름대로 좀 북한 말로 먹으라리 좀 있지만 내치는 상당히 좀 치밀하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위협적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북한에게는 좀 그런 내부의 변수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각종 그 군의 인사들을 내가 부총리로 올리고 이랬던 것들을 보면 여전히 내부 경제가 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군의 피로도도 상당히 그게 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후세대라는 거는 인재이자 또 군인이자 또 후세대의 어머니가 될 또 이 아이들을 잘
하는 것, 그리고 또 시장 경제를 또 흡수하는 것,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네, 올 한 해도 뭐, 그 우리 임순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그 부침이 많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내치 상황이 아주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전회의 결정도 외부보다는 내부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 박사님, 최승경 박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들립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노트북 문제가 있어서 사운드는 이제 헤드를 놓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는 숭실대 최선경이고요. 어, 제가 이제 발표 토론 들으면서 저도 비슷하게 올해는 맥이 안 잡힌다.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박사님들 많은 의견 주셔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관련 글을 써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스킵 하면서 간단하게 좀 이미 언급된 부분들 생략하고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원의 보도 특징부터 보자면 저도 이제 역시 말을 아낀 신중한 보도이다. 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단 대남 메시지가 없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정치 군사 분야나 경제 분야 분량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20승 10 정책의 첫 결과물이 나오는 해인데 그렇다면 이제 20개 시군의 그 리스트와 이제 거기에 대한 자화자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생략돼서 이제 좀 작년보다 좀 짧은 그런 분량이 있었고 그리고 회의 시기가 계속 이제 최근 몇 년간 보면 이제 뭐 12월 26일 딱 고정돼서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좀 땡겨져서 했다 뭐 그런 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회의 사항이 뭐 이제 1일째 회의, 2일째 회의, 3일째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단발성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보도가 전혀 없이 이제 회의 종료 뒤에 이틀 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의 종료 다음 날 보도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 신중한 보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는 내용이 없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내용을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결국 2025년은 이제 당 창건 40주년, 올해 10월 10일이죠.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이제 더 중요한 이벤트는 내년인 것이죠. 2026년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해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이제 당 중앙위원회 8기의 마지막 회, 그리고 8차 당대 우개년 계획의 마지막 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와 경제적인 의미를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해로 이제 당대의 마무리 해로 이렇게 계속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025년은 이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2025년의 올해의 의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그 전원의 관련 보도 마지막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당 정민이 총분기에서 이제 기적적인 성과를 쟁취함으로써 9차 당대 승리자들에 대해 영광의 대회로 이제 떳떳하게 맞이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이제 9차 당대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고 또 1월 4일 보도에 보면 계속 뭐 당창건 80돌, 9차 당대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국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된다.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2024년에 대한 총평은 이제 도전과 실현 속에 또 이제 변혁의 해였다, 도약의 해였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는 작년에는 별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는데요. 결점들을 찾아내서 이제 해결책을 도출해라. 뭐 이런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과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결점과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7가지 의정 관련 지적들에도 동일하게 뭐 결함들이 상세하게 지적되었다. 그리고 뭐 미숙하고 뭐, 예, 뭐 일련의 평양들과 결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리고 검사위 당 검사위원들의 반로된 편향적 문제들에 들이 엄정하게 지적되었다.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언설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 검사위에 대한 그런 문제 지적은 조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은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올해 그 인사에서 이제 위원장이 경질되었는데 그 경질된 원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요 성과들은 이제 앞서 많이 이제 언급이 돼서 한 가지만 정치 군사 분야에서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간다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지위를 세계에 시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해 전략적 지위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변화가 있는. 네. 그래서 뭐 전략적 지위가 와 국제적 지위가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아직은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제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뭐 확대된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지위를 획득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뭐 핵미사일 보도하나 뭐 그런 부분 전혀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고 또 ICBM 지하 기지도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화성 18형 시험 발사도 이제 계속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짚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이제 12개 주요 고지 목표 대비 달성률이 좀 나오는데 사실 뭐 이번에 살림집에 대한 수치 언급은 없지만 이제 따로 뭐 화성지구라던가 건덕지구 그런데 농촌 살림집을 건설했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콕 찍어서 금성 트락tor 공장을 이제 금성 트락토르 공장과 이제 항해 제철 연합 기업소를 이제 콕 찍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두 부분은 이제 트락토르 공장은 이제 농기계 공업 부분이죠. 그래서 이 농업 생산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항해 제철 기업소는 이제 주체철 생산 기초 강화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10회 고지 외에도 뭐 베어링, 변압기, 전동기 이런 달성률을 막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과가 미미했거나 미치지 못했거나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군수 생산 품목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한 그런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뭐 농업 작황이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과학기술 발전 관련해서도 작년에 비하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대한 그런 설명으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뭐 이제 우주과학 기술, 뭐 기술로 우주를 정복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이민 생활에 필요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뭐 진일보했다.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정책 과제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역시 이제 5개년 계획 완결 후에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회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보기 시설로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 건설의 일환인데요. 어, 이제 김정은 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방 건설 추진할 때 바다를 낀 시군들이 바다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을 낀 지역들은 산을 낀 지역대로 그런 지방 특색을 살려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포시가 이제 그런 이제 본보기 사업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조개 양식으로 특화됐다.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지방 건설 얘기들이 결국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제 기관공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비교적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인위적으로 조금 이제 비교적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보건, 문화 부분에서 이제 승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대외 메시지는 정말 절제된 그런 메시지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국제적 지위 이런 얘기들이 한 두 번 정도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정의로운 다급세 이제 건설을 견인해왔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다 이런 얘기들 좀 공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 네, 미국의 반공 전초 지지로 전락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두국가론, 적대적 두국가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톤다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강경 대응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수진 박사님이 이제 교육 부분을 통해서 사상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미국 놈이라던가 미국 무깡패 이런 이제 언설들이 이제 사라진 거 보면 좀 비교적 차분한 어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위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트럼프 위기 행정부에 대한 반망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둔 그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몸값 올리기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보도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북러 관계, 북러 밀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고 특히 이제 민간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제 북한에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11월 말이었나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적 관계 이행 차원에서 북러 IT 전시회가 이제 평양에서 열렸는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의료 농업 인력들이 북한에 와서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보건 의료 부분에 있어서 협정을 맺었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러 밀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대중무역은 계속 무역 그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년 지금 거의 98%까지 이제 기대고 있다 이런 통계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23년 기준 코로나 이전 80%가 이제 북한의 대중무역이 회복이 됐는데 작년 1분기 대중무역 교역 규모가 이제 전년 동 대비해서 위축이 됐다 이런 통계를 찾아볼 수 있었고 이제 그런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네. 수입에 비해서 수출이 너무 이제 낮은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가발이나 속눈썹 그런 민초 모발 제품들이 전체 수출의 뭐 7,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인데 이제 어, 12월 31일에 김정은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로 시찰을 했습니다. 이때 2025년 6월부터 이제 해안 관광지구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되고요. 같이 이제 언급된 부분들이 금강산 관광지구, 삼지연지구, 뭐 그런 부분들 비롯해서 다른 관광 자원들도 적극 개발해라 이런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발전 정책은 이제 다들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8차 당대에 따랐던 사회주의 전멸적 발전과 동시에 이제 인민 대중제주의 구현과 이제 연결이 된다. 이 정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토대 강화도 이제 아까 사상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5번에 보면 도농 간의 교육 수준 차이 완화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 발전, 건설, 네, 일환이 될 수 있다.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이제 교육 질을 제고하는 와중에 이제 도농 간의 격차도 같이 챙기고 있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각을 이제 뭐 지난해보다는 이제 축소해서 단행을 했는데 사실 2026년에 9차 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단행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은데 김덕훈 총리에서 이제 박태정 총리로 이제 교체된 거 그리고 외교 군사 부분 인사가 강화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박민주 박사님 언급해 주셨는데 군 출신이 내각 부총리로 선임됐다는 것은 결국 이미 이제 경제 건설에 군 병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미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많이 투입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논점을 가지고 의견을 주셨다기보다는 약간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혹시 뭐 임 박사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뭐, 사실 보론으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만 몇 개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선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대남적 대화 정책이 나타나고 나서, 사실 이 대남 기구들이 다 없어지면서 외무성 산하로 사실 대남 기구들이 다 이제 복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사실 저희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대미 관계에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제 러북 밀착이 되면서 대미 관계에 모든 걸 집중하면서 사실 남한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지금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거 이제 남한 패싱의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사실 생각하면서 이제 박민주 박사님 얘기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는 이제 다 이제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 체계에 관련해서 이제 여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편교육이라는 이제 이제 김정은이 일할 사람을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의 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바꾼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김정은이 정말 일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체계를 바꾸는 것인가, 이제 북한 교육의 이제 본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북한에서 가장 우려로 하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박민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변화되는 것들은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좀 연동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북한에서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말탄 조직부터 완전 군주소조를 이제 완전히 다 이 파출소장부터 다 잡으면서 통제를 정말 그 말초 신경까지 완전히 그 감시 강화를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게 그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됐지만 애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든지 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올가매고 그리고 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 쪽으로 사회적 기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 변했던 시점이 언제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그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내부 단속들 이제 내부가 이렇게 딱 막혀 면서 이제 그런 경계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이런 사실 3자국부터 시작하는 통제 강화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고 북한이 내치를 언제 가장 많이 걱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코로나 그 봉쇄가 열렸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이제 북한의 우려가 심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제 정책이 강화되고 그때 사실 한 번 완전히 그 강화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것이 이제 조여지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신문 안에서도 그게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제가 노동신문 추적을 이제 해서 보면은 최고 지도자를 강조하는 말과 그리고 애민을 강조하는 말을 이제 수량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애민을 훨씬 강조하는, 인민을 강조하는 말들이 이제 담론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9년도, 20년도를 전후를 하면서 그게 최고 지도자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민에 대한 얘기가 사실 수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냥 볼 때 많은 것 같지만 이 그 통제와 그러니까 압박하는 수위와 그리고 풀어주는 수위를 봤을 때 압박하는 게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좀 자명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러북 전쟁과 관련해서 아니 러브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사실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에서 그 이제 북한군을 러시아 파병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군들이 정말로 러시아에 파병되는지도 모르고 그건 정말 암암리 알고 그리고 그 파병 그 군인의 가족들은 외딴 곳에 이제 격리해가지고 그래서 소식도 못 듣게 하고요. 지금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외 관계를 굉장히 줄여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러시아 북한군 파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제 사상자 같은 것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민심 위반이라든지 이탈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통제라든지 사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검사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통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말단 조직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 강조를 했던 게 당규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규율 이제 막 그 언급 빈도를 보면은 그게 이렇게 쭉 높아지는 게 이제 보여지는데 당을 강화하면서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그 내부 시스템을 굉장히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북한 안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당검사회가 나타났고 이게 이제 헌법과정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렇지만 이 당검사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당 조직 정비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상세하게 보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